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휠라홀딩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휠라홀딩스는 그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 글로벌 브랜드 업체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업체고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도 브랜치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제 본사를 인수했죠. 이탈리아의 그 본사를 인수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됐고, 이제 휠라홀딩스가 이제 매그너스 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데, 이 매그너스에서 아큐시네트 홀딩스라는 또 이제 그 아큐시네트라고 하면은 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타이틀 리스트, 타이틀 리스트의 지분을 약 50%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아큐시네트의 그런 어떤 타이틀 리스트의 매출과 휠라 코리아의 그 한국의 매출, 그리고 어떤 미국에 직접 운영하는 그 매출과 그리고 중국의 안타 스포츠를 이용한 또 중국의 그 로열티 매출, 그리고 유럽의 여러 로열티 매출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휠라 홀딩스의 그 매출이 이제 좀 나타나게 됩니다. 좀 그렇게 보고 이제 크게 보면은 미국, USA, 중국, 풀 프로스펙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한, 그리고 로열티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요. 이제 투자 포인트는 우선은 중국, 이게 어떤 강한 상승.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스포츠와 합작해서 풀 프로스펙트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게 그 매출의 3%를 디자인 수수료로 수취하고 보통주 15%에 대한 지분법이익과 배당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게 드리겠지만 이제 중국의 어떤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이제 중국의 어떤 특히 의류 소비가 엄청나게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 스포츠의 매출의 한 50% 이상을 이제 휠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 스포츠라고 하면 중국 내 한 스포츠 업계 3위 정도 되는 업체인데요. 이렇게 해서 안타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크게 나오고 있고, 로열티는 이제 유럽이 가장 높고 아시아는 중국이죠. 북미, 남미, 기타 이렇게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 매그너스 홀딩스의 아큐시네트라고 하면은 이제 뭐 타이틀 리스트와 풋조이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좀 매출이 최근 급격하게 올라와서 좀 높게 이제 판단하고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 휠라는 좀 브랜드 인지도는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크지는 않은 편이어서 그 18년도까지는 거의 한 2만 원에서 8만 원, 거의 한 400%까지 올랐지만, 휠라의 어떤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 의구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뭐 한 2만 원대까지 빠지다가 지금 한 5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높은 해외 사업 기여도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크죠. 크고, 로열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참 높게 잡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쭉 보고 이제 중국 안타라 쓰고 필라로 읽는다 해서 안타 스포츠의 휠라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중국 스포츠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나이키, 아디다스, 안타가 3위입니다. 스포츠 시장이 3위고 뭐 리닝, 스케쳐스 뭐 이렇게 되고, 이 큰 중국 시장의 안타의 17%의 매출이 또 휠라가 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휠라가 중국에서 이제 크게 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좀 요게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안타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휠라 매장, 중국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큐시네트를 통한 타이틀 리스트, 풋조이, K 디자인, 뭐 스코티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아큐시네트의 매출이 최근 골프 열풍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북미도 좋고 한국 시장도 상당하고 유럽이나 그 중동 쪽에서도 상당히 좀 높아진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멘텀이 이제 있을 예정이고,
그런 게 이제 후반에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로열티 수익이 계속 들어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휠라 하면은 조금 미국 시장에서도 그 어떤 뭐 코스코 같은 대형 매장, 이게 저가 판매 채널에만 오프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브랜드의 어떤 그 로열티는 크게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마진도 낮고 한마디로 박리 다매를 통한 그런 어떤 판매 수단이고,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이런 부분 좀 낮은 게 어떻게 보면 힐라 홀딩스의 그 큰 단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리스크를 보자면은 우선은 리스크가 나왔나요? 리스크 요인이 이제 크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이게 되겠고, 불완전한 브랜드 소유권, 이게 브랜드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뿐입니다. 중국은 합작법인, 안타와의 합작법인이고, 유럽 아시아 지역에는 그 라이선스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 판매 금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이제 운영하는 거죠. 해서 이게 그 어떤 그 합작 법인이나 아니면 라이선스가 잘 한다면 힐라의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조금 그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좀 그런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그런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그 힐라 홀딩스가 그 금요일날 급등했는데, 아큐시네트 호실적으로 영업이익이 1683억,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0억 예상을 했었는데 1639억을 이제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크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쌉니다. 일단 싸고 시가총액이 현재 3조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3,400억, 멀티플이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고 19년도 같은 경우는 4,700억 해서 올 1분기에 한 1,600억을 한다면 곱하기 4를 하더라도 4, 6, 20, 6,400억이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올리지만 시가총액 3억, 멀티플 5배도 안 되는 이런 좀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그 안 올랐어요. 최근 많이 안 올랐고, 그동안 뭐 의류 OEM이나 이런 부분, 한세실업, 뭐 화승 엔터프라이즈 영업무역 많이 올랐지만 안 올랐어요. 계속 박스권 횡보하다가 많이 안 올랐지만 오늘 급등하면서 제가 그 예전에 그 FNF가 있는데 FNF를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FNF 같은 경우에도 이날 계속 빠졌어요. 이제 그 인적 분할 한다고 하면서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이날 급등했죠. 장대 양봉 세우면서 급등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그 조금 힐라 홀딩스도 뭐 희망상, 저의 희망상이겠지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장대 조금 밀린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류주 중에 이제 그나마 가장 덜 오른 게 코엘 패션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코엘 패션이 가장 덜 올랐습니다. 온라인 판매 위주로 하고 있고, 뭐 고점 대비 한 20% 오르긴 해서 가장 덜 올랐고, 외국인 매수세 지속되고, 저도 이거 가지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3% 이익 보고 이때 정도 팔았는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의류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엘 패션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